지역 농가들이 영농 폐기물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해 삼척 지역이 수소산업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발전 계획을 준비 중인데요. 향후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춘천시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임시 사용을 승인한 가운데 레고랜드가 다음 달 1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전 시험 개장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자립형 사립고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민사고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농업용 반사 필름이 지목된 바 있죠. 강원도 역시 필름 처리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농가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 헬로티비를 뉴스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농사를 짓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 영농 폐기물인데요. 지역 농가에서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천군 인근에 위치한 인삼밭입니다. 햇볕을 차단하기 위한 차광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도내 인삼 재배 면적이 크게 늘면서 덩달아 차광막 수요도 늘었는데 정작 처리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영농 폐기물이 아닌 탓에 농가 스스로 소각장에 버리거나 대형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길이가 워낙 긴 데다 질긴 소재로 만들어져 다 쓴 차광막을 한켠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화 상태가 돼서 바람이 불면 이제 나무의 비닐 같은 게 날아가고 특히나 이제 차광망이나 이런 부직포 같은 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지 이걸 잘 가져가지도 않아요. 일부는 이제 소각을 하다가 이제 불이 날 수도 있고. 환경부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영농 폐기물 대상은 폐비닐과 농약병 두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 외 차광지나 부직포, 반사필름 등은 모두 농가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 양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농 폐기물로 분류된 폐비닐의 2018년 기준 발생량은 31,780톤, 전년 대비 35%나 늘었습니다. 다 쓴 농약병도 매년 500만 병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광막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영농 폐기물까지 포함할 경우 발생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선 직접 영농 폐기물 수거에 나섰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농 폐기물 범위에 부직포와 차광막, 반사필름을 포함하고 지자체가 직접 수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차광막이라든지 부직포 같은 건 트랙에 싣고선 저희들 이렇게 처리장으로 가져오면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못하니까 주변에 부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홍천군 등 일부 시군이 영농 폐기물 범위를 확대하고 쓰레기 처리를 지원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 단위별로 폐기물 집화장 설치 등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고 농약병만 하지 말고 인삼 농사 짓고 나오는 것부터 전부 다 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좀 수거해가는 그런 거를 좀. 봄철 영농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각각인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00명 넘게 발생해 누적 7만 4천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1,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1,029명, 강릉 63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병상은 51.7%, 중환자 병상도 63.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50개 동 전체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레고랜드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전 시험 개장에 들어갑니다.
하루 입장 인원은 1,000명에서 8,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삼천동부터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셔틀버스 10대를 운영하고 오는 6월부터는 백길 개통과 경춘선 ITX 할인 등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동해 삼척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와 수소를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수소 전문 기업 도시 조성 등 다양한 발전 방안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먼저 액화수소 규제특구로 지정된 동해시는 수소 전문기업 유치와 수소 항만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구조를 수소 기반으로 변환하기 위해 기업 지원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까지 만들고 본격적인 수소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액화수소 생산과 저장을 위한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수소 생산과 저장을 담당하는 만큼 국내 대기업과 함께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어떤 충전소 구축이라든가 생산 설비 구축은 올해 아직 금년 이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이제 수소 산업 특화 단지 이 조성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이미 곳곳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으며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국회의원이 동해 삼척 지역의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도시 조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 도시 조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자는 구체적인 보관도 밝혔습니다. 이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도시를 만드는데 일자리 주거, 교육,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리조트가 결합된 기업 도시를 만들면 이와 함께 삼척 강릉 간 KTX 구간에 수소 도시역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함께했습니다. 현재 삼척 동해시는 특구 지정 이후 수소산업 선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소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는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과 고성 지역에 대형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영서 지역의 소방력을 사전에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진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는데요. 도내 투표소는 196곳이며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5일에 한해 외출이 허용된 시각부터 오후 6시까지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자립형 사립고 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따라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역시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안흥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민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사고 살리기에 힘쓰고 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흥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유소영 위원장을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과 또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민사고 살리기 탄원서 제출 추진 배경은 제가 서울에서 안흥으로 이사 오면서 집 바로 맞은편에 민사고를 방문했습니다. 민사고 입구 양쪽에 세워진 성웅민순신 장군과 목민신서의 저자인 타산 정약원 선생의 동상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민사고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곳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지성과 인성을 갖추고 나라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며 민족 주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건학 이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상황인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를 일반 고등학교화한다는 뉴스를 접한 후에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을 수십 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의 요구할 내용은 교육당국은 단리단략에 휩쓸리지 말고 선진국의 영국의 이튼스쿨이나 미국의 보통 보딩스쿨, 사립학교 졸업생들이 국가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 심지어 북한의 교육이 일반화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공자가 말한 1년의 시간이 있으면 쌀을 심고 10년의 시간이 있으면 나무를 심고 100년의 시간이 있으면 사람을 키운다는 100년 지계를 교육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26년 전에 개교한 민족사관고등학교. 강원도는 물론 국내의 대표적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자리 잡아왔는데 지역사회에서의 민사고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강원도에서 민사고는 교육에 빼놓을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에 특히 서울대, 고대연도,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의 입학 통계를 낼 때 민사고는 상당히 많은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민사고가 갖는 의미는 횡성 한우, 청일더덕, 안흥찐빵, 둔내 토마토 등의 지역 특산품을 떠나서 전국 최고의 영재들이 오고 싶어하는 고등학교가 횡성군에 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그동안 어떤 협력을 갖고 있냐면 횡성군에서는 도민 최전시 횡성군을 대표해서 많은 학생들이 선수를 출전했고 횡성군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과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1대1로 학습 멘토가 되어서 학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안흥면에는 학생들이 주소지를 안흥으로 옮겨서 주민으로 전입이 되어 있으며 횡성 한우축제, 안흥찐빵 축제 등에 참여해서 봉사하고 노인 양로시설, 경로당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 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탄원서를 제출하신 이후에도 지역사회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특별한 추가 대응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2월 20일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실렸듯이 학교 측에서 대안학교가 되었든 영재학교가 되었든 개혁안을 백제화하거나 제도를 바꿔서 학교가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영재 교육과 민족사관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탄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흥에서 횡성으로 강원도로 전국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흥면 주민자치위원회 유소형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스마트 도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래교통복합센터는 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림픽 파크 내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3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센터에는 시 전역에 구축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범 운영 지구 지정에 따른 미래 교통 시스템, 모빌리티 체험 공간이 함께 마련됩니다. 횡성군의 3개의 기업이 투자 유치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이번에 횡성군이 유치한 기업은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구축업체를 비롯해 산업용 필름 제조업체 등으로 모두 474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해당 업체들이 횡성군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130여 명의 지역 인력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2억 4천만 원을 확보해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에 2주분의 자가 진단키트를 배부합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자 등 모두 7만 2천여 개의 자가 진단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